네, 제가 어제 아침 정규 방송을 마치고 그리고 프랑스의 유력 언론 리베라시옹과 1시간 가까이 대담을 했습니다. 예, 프랑스에는 르몽드가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입니다. 뭐 46만 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그 메이저 언론들의 발행 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지방지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죠. 우리는 뭐 조중동이 뭐 100만을 넘는 뭐 조선이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다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부수가 적더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죠. 뭐 뉴욕 타임스건 워싱턴 포스트건 말이죠. 프랑스는 바로 르몽드가 대표적인 언론인데 이 유럽에서 좌파 우파는 우리하고도 또 약간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되게 중도적인 언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르몽드는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세계일보쯤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한 리베라시옹은 프랑스에서 세 번째 발행 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7만 6천 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리베라시옹은 중도 좌파 성향의 신문이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르몽드는 일반인들도 많이 보는데 리베라시옹은 지식인들이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신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베라시옹이 창간될 때 첫 번째 편집장을 사르트르가 했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중도 좌파고 또 지식인 성향으로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해방이라는 뜻의 언론이죠. 제가 리베라시옹이 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는지까지는 그 내부 사정은 세세하게 모릅니다만 프랑스의 유력 언론으로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리베라시옹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고 적어도 제 말을 악마적으로 편집하지는 않을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의 리베라시옹의 기자 아서 라프루그 기자가 왔습니다. 아서 라프루그 기자가 왔고 그리고 통역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서 라프루그 기자가 프랑스 말로 저한테 질문을 했고 통역이 그것을 통역해 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불어로 질문하고 통역하는 과정을 굳이 번잡하게 다 보실 필요도 없어서 그 기자의 답변을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한 부분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대개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이 30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 세계가 특히 프랑스의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언론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탄핵 국면에 대해서 또 우리 자유파에 대해서 자유파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이런 채널이 네, 저는 한국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고성국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를 전공한 고려대학교의 정치학 박사고요. 지난 40여 년 동안 각종 언론에서 지상파 종편 또 신문, 라디오 등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평론을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탄압을 받아서 제가 출연하던 지상파 종편 라디오로부터 다 퇴출됐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상파 종편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40여 년 동안 해온 한국 정치에 대한 평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고성구 TV가 표방하는 것은 자유우파 정론 방송입니다. 기성 언론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사실상 포기해버린 이 정론 방송을 고성구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8년 동안 해왔고요. 꾸준히 그것을 해온 결과 지금 120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2시간씩 생방송으로 한국 정치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상파 종편 모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입니다. 우연이라도 한번 접속이 되면 얼마 동안 보고 나가느냐인데요. 제가 알기로 모든 TV 프로그램에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길게 시청 지속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됩니다. 저희 고성구 TV는 유튜브에서 매일 생방송의 시청 지속 시간을 통계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성구 TV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2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성구 TV는 이 고성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굉장한 채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유튜브 TV 채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 헌법 절차에 맞춰서 적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란죄를 범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은 적어도 지방 중소도시 정도 지역이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군사적으로 정부군과 교전 상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절할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찬탈할 권력이 없어요.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불과 3시간여 만에 그것도 전부 합쳐서 선관위에 파견된 병력 다 합쳐도 600명이 안 되는 병력으로 중소도시 규모 최소한 5만 명, 10만 명 정도가 사는 중소도시 규모를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부군과 교전을 하고, 이런 식의 내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 과정 전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과정까지 다 생중계됐고,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내란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탄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이전이랑 이후에 네,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년
건국할 때부터 북한을 불법 점령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념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북한 김일성 집단, 지금은 그 손자인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목표는 선언되어 있어요. 조선노동당 당규에. 지금 우리는 그들과 이념 전쟁을 75년간 하고 있고요. 6.25 전쟁으로 4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그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 집단과의 전쟁을 75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 해서 우리 자유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 세력이 투쟁을 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령과 똑같이 또는 그보다 더 강하게 자유주의 철학을 젊을 때부터 체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염원했던 몇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염원했던 조치는 어떤 거냐 하면 문재인, 이재명 등의 이 종북 주사파의 이 우두머리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그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워낙 소수파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 종북 주사파들의 그 책동은 계속됐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러 수십 차례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그 실상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서 대통령이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 발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파 국민들도 대통령이 뜻이 없어서,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지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국민의 이 강력한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 기각 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이 한 몸이 돼서 지난 2년 7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계엄령 발동 이전보다 발동 이후에 비록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과 그 지식인 사회 또 언론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가 정상이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영향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 불신을 갖고 있는 올드 미디어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올드 미디어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해주지 않는 정치 상황과 민심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하는 진실도 대통령이 당연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모든 정보와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주의자이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도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정복 주사파들이 그 매도하고 공격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유튜브만 내 말만 믿고 뭘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직 프레지던시에 대한 몰이해와 모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식인 사회와 언론계와 여론 주도자들과 더 활발한 소통을 해야 그 나라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자유주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초대를 하시고 해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정치평론가 활동을 한 40년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대권 주자들과는 오랜 인연들이 있어요. 오랜 인연이 있다 보면 지금같이 설 명절이나 추석 때 한국에서는 작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는 풍속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풍속이죠.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건 제가 한 40년간 정치 평론가로서 쭉 맺어왔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한 정치인이 정치하기 전부터 알던 한 정치인이 정치 입문을 하고 여러 이 세파를 겪으면서 주요 정치 지도자로 커 나가고 또 대권 주자로 크고 또 때로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는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취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행복한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어요. que j'ai eu depuis 40 ans. 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 아름다운 이 미풍양속까지 이 진영 논리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좌파 진영의 대통령 김대중과도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냈고, 노무현과도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문재인과도 그렇습니다. 또 좌파 진영이 떠받들고 있는 노회찬은 제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어요. 이런 오랜 인연이 이 무슨 진영으로 이렇게 색칠돼서 최근에 우파 유튜브가 그 보수 정치인들하고 무슨
뭔가 무슨 깊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움직이는 듯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 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건 우리 속담에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죠. 강해진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맞는 일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불가피하다고 봐요. 좋다 나쁘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의 판단이고요. 유튜브 특히 저는 100%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중한테 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메시지로 하는 건데. 그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이른바 악마적 편집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X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듯이 X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정치인의 메시지의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 정치인은 바보죠.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죠. 또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 뭐 김어준 씨라든지 이렇게. 예, 그거는 좌우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를 기준으로 하면 종북 주사파들이 좀 늦었어요. 늦은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를 통해서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동안에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들을 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하고 나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진짜 진실을 좀 알려달라. 그걸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 찾다가 자유파 유튜브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파 유튜브가 급격하게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전부를 다 대체할 정도로 위력이 크구나 라고 느꼈고 뒤늦게 자기들도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나 우파가 모두 이 유튜브 중심으로 이제 그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종북 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과 좌파 유튜브가 하나로 혼연일체처럼 움직여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좌파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좌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국 TV 같은 데 출연하려면 엄청난 용기를 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도 그동안 이 자유파 유튜브를 이른바 극우 유튜브라고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 이건 사실과 다르고, 그 다음에 자유파 유튜브 없이 또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 명의 자유파 국민 없이 저 종북주사파 똘똘 뭉쳐서 달려들고 있는 저 세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집회에 나오게 됐고,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남동 앞에 나오게 됐고, 자유파 유튜브들과 함께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들의 그 이 프레임과 낙인 찍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요. 이 올드 미디어에서 또 무슨 식으로 자기들한테 공격을 할까? 고성국 TV 자유파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눈치를 봐요.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자유파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김어준 채널에 나가는 걸 갖고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탄핵 집회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가고 이재명이 나가는 거 가지고 아무런 이 관심도 두지 않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정당과 시민단체와 유튜버라 하더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유파는 그렇게 못하게끔 프레임을 쳐왔던 거예요. 그 프레임이 깨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활발한 연대와 출연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으로 좀 정의되는 그런 언론도 마찬가지였는지. 네. 지금 우리 자유파가 조선 동아 중앙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새 신문을 끊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보수 성향의 논조를 유지해 왔지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좌파보다 더 좌파스럽게 대통령을 공격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수의 탈을 쓴 기회주의 집단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보지 말자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가 사설과 칼럼에서 약간의 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유파 진영이 전개한 절독 운동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유파 진영 자유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절독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돼가지고 좀 차기 대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가정에 답변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전제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최근 여러 언론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도 좀 영향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 로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짧고 위트 있는 영상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전하면서 유튜버가 이제 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 유튜버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 평론을 싣고 대중한테 다가가게 된 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난 8년 동안 처해왔던 매우 비정상적인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성국 TV도 그 흐름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올드 미디어가 거의 대부분 그 종북 주사파들의 소나기에 떨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자유우파가 다수인 나라거든요. 인구 구성상. 그 다수인 자유우파 국민들이 논평은커녕 객관적 사실조차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X라는 그 트위터죠, 옛날. X를 통한 메시지를 냈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본격 정치 평론 또는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사실관계를 전하고 이것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언론 상황과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파도 종편도 라디오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주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취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도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그리고 보도를 해도 늘 탄핵 찬반 집회로 보도가 됩니다. 실제로 탄핵에 반대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대중과 탄핵에 찬성하는 동원된 조직적으로 동원된 수천 명에 불과한 이 종북주사파 집회가 똑같이 취급되거나 또는 그 탄핵 찬성 집회가 더 주요한 기사로 보도가 되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진실을 진실대로 전하는 자유파 유튜브에 의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대다수가 지상파를 보지 않아요. 벌써 몇 년째. 그리고 조중동도 다 끊고 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파 유튜브와 같은 정치 채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최소한의 정상적인 언론 구조가 작동이 되면 주요한 정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복귀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 매체 중에 하나 국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매체 중에 하나로 제대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한국 언론에서 수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악마적으로 편집될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방송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어떤 방송도 저한테 출연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유력지가 리베라시옹이 이런 일개 보잘것없는 유튜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